자, 오늘은 영어 수업 컬리지 잉글리시죠. 보통 2년제나 3년제 학교에 들어가시면 컬리지 잉글리시 영어 과목을 꼭 들으실 건데 안 듣는 학교도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, 일단 제가 나온 조지 브라운 컬리지는 영어 수업이 필수였습니다. 그래서 항상 에세이를 써야 돼요. 에세이를 수없이 쓰는데 이게 항상 많은 대학생들의 걸림돌이 돼요. 그래서 한번 오늘은 이 그지 같은 컬리지 잉글리시 에세이를 어떻게 하면은 좀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팁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. 일단 학교에 들어가시면 시험을 보실 거예요. 입학하기 전에. 이 시험은 이제 라이팅 시험이에요. 영어 쓰기 시험. 에세이를 하나 봅니다. 그래서 이 친구가 영어를 잘하면 바로 컬리지 잉글리시를 들을 수 있게 해주고, 조금 성적이 안 나오면 파운데이션 레벨 1학기 때부터 기초 레벨부터 들으라고 할 거예요, 학교에서. 저 같은 경우는 영어를 못해서 파운데이션부터 들었습니다. 파운데이션 따로 설명 안 할게요. 컬리지 잉글리시에 대해서만 지금 설명을 드릴 거고, 어떻게 하면 에세이를 잘 쓸지 그게 가장 궁금하시잖아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거고, 반편성 시험 이런 거는 또 따로 만약에 뭐 필요하시면 제가 영상을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본론으로 들어갈게요. 좀 서론이 길었는데, 일단 이제 컬리지 잉글리시 수업을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좀 쫄 수가 있어요. 왜냐면 딱 들어갔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캐나다 학생들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드는 생각이 뭡니까? 캐나다 애들이랑 내가 영어를 대결해야 돼? 망했네. 얘네들은 여기서 살았는데 당연히 얘네들이 영어를 잘하겠지. 내가 어떻게 얘네들이랑 이겨? 얘네들이랑 경쟁을 해. 이런 생각을 하는데,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. 왜냐면 이 컬리지 잉글리시는 평소에 얼마나 그 영어를 일상생활에서 잘하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고, 이 과목은 여러분들이 가장 초점을 두셔야 할 게, 이건 언어 영역입니다. 이건 영어 외국어 영역이 아니에요.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과연 내가 국어 시간에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. 국어 언어 영역,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대학교 입시 아니면 고등학교 특목고를 가기 위해서 논술 시험을 보셨는데 내가 글을 얼마나 잘 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내가 평소에 글을 조금 잘 썼다, 그러면 이 과목에 대해서 전혀 쫄 필요가 없고, 나는 언어 장애자다 거의, 그러면은 아무리 제가 좋은 팁을 공유해봤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. 결론은 이 과목 쫄 필요가 없습니다.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이 캐나다 학생들을 유일하게 영어로 이겨먹을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, 되게 어이없죠? 영어 수업인데, 캐나다에서 듣는 컬리지 잉글리시 영어 수업인데 캐나다 애들을 이겨먹을 수 있는 수업이에요, 이게. 아무리 걔네들이랑 대화를 해보세요. 여러분들이 영어를 더 프리토킹을 더 잘합니까? 아니면 캐나다 학생들을 더 잘합니까? 당연히 캐나다 학생들이 잘하겠죠. 근데 이거는 에세이예요. 글로 써서 충분히 발라먹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제가 팁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어떻게 하면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잘 나올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확실히 쉬워질 겁니다. 자, 그래서 첫 번째 팁입니다. 에세이 과제나 시험을 받으시면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. 뭐냐면 코र्스 아웃라인이나 점수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예요. 흔히 실러버스라고 하죠. 요 점수 가이드라인, 점수 기준표대로 교수님이 정하는 그런 요구하는 점수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. 이걸 벗어나 놓고 점수를 왜 안 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. 자, 한마디로 점수 이 비중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일관성 10%, 그 다음에 주제에 맞게 썼는지 뭐 10%, 그 다음에 주장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확실한지 그거에 대해서, 그리고 이런 그런 디테일이나 글쓰기 스킬 같은 거는 교수님들이 평소에 수업을 하실 때 많이 알려줄 거예요.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. 그래서 이거는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.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나라도 안 하면 점수를 안 주겠다는 뜻입니다.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걸 안 지켜요. 특히 캐나다 학생들은 너무 자유분방하게 자라와서 그런지 이걸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점수가 안 나와요.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점수를 일단 기본 점수는 줍니다.
그렇기 때문에 그 점수 그 코र्스 아웃라인이나 점수표가 나오면 그걸 프린트를 해서 바인더를 끼우시든 벽에 붙이시든 외우시든 하셔서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. 자, 이게 기본이고요. 자, 두 번째 포맷, 프레임이라고도 하죠. 이 포맷을 안 지키면은 절대 안 돼요. 포맷은 무조건 지키십시오. 자, 포맷이 뭡니까? 여러분 아마 교수님께서 가이드를 주실 거예요. 어떤 포맷으로 써라. APA인지 뭐 LMA였나요? 하여튼 그런 포맷이 있죠. 그 포맷을 학교에서 채택을 하고 교수님만의 또 포맷이 있을 거예요. 이걸 안 지키면 안 돼요. 자기 생각이야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이건 무조건 지키셔야 됩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APA라는 형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. 여백은 얼마나 띄워라. 그 다음에 글씨체는 뭘 써라. 타이틀은 어떻게 써라. 타이틀을 그리고 대문자로 써야 되는지 아니면 중간에 딱 써야 되는지, 표지 페이지에서 뭐 여백을 얼마 써야 되는지, 헤드라인은 헤더 이런 걸 뭘 넣어야 되는지. 아무리 제가 뭐 본인이 평소에 APA를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은 뭐 다른 학교 아니면은 뭐 어학원에서 배웠다고 해도 교수님이 시키는 그 APA 양식대로 안 하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. 교수님이 원하는 APA 양식이 또 따로 있습니다. APA라는 공식 양식이 물론 있는데 교수님마다 이게 또 달라요. 그 교수마다 본인의 스타일이 다 있고 학교마다의 스타일이 다 있습니다. 그 스타일을 어기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. 그 어떤 교수는 표지에 또 뭐 교수 이름을 써라 아니면 말아라 이런 교수도 있었고,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를 뭐 아래 가운데 써라 아니면 오른쪽에 써라 뭐 이런 교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교수님과의 약속이에요. 교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어기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지키세요. 틀리면 감점 당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, 이거는.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캐나다 이 자유분방하는 이 착한 캐나다 학생들은 안 지켜요, 이거를. 점수가 나오겠습니까? 안 나오죠.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건데도 가장 감점을 많이 당하는 요인이고, 이 점수표에 보면 한 비중이 꽤 될 거예요. 이 포맷을 제대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. 최소 10%에서 뭐 어떤 교수 20%까지도 주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감점시키는 그런 교수님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무조건 지키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. 자, 세 번째입니다. 주제에 벗어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.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건데 이것만 잘 지켜도 점수가 확 많이 나와요. 확 올라요. 왜냐면 주제를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쓴다는 게,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게, 심지어 되게 연륜 있는 작가들도 그걸 못하는 작가들도 꽤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지키십시오. 글을 쓰다 보면은 이제 막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. 저도 심지어 유튜브 영상 만들면서 맨날 주제 벗어나는 소리가 가끔 보이는데, 주제를 정했으면 모든 문단, 그 다음에 모든 문장은 이 주제라는 목표에 향해 있어야 됩니다. 방향이 확실히 딱 가고 있어야 돼요. 오프 토픽이 나면 빵점이 나와도 할 말은 없는 거예요, 솔직히. 어떤 주제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걸 대해서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주제랑 전혀 딴 소리로 막 흘러가고 있어요. 그러면은 빵점이 나와도 정말 할 말이 없는 겁니다. 본인의 이 글이 주제 안 벗어나게끔 만들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, 개요를 많이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개요를 한번 아웃라인이라고 하죠. 심지어 이거는 아마 수업 초반에 배울 거예요. 학교에서 과제로 줄 겁니다.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. 이게 글 쓰는 과제가 아닌데 이걸 열심히 해야 되나? 대충 하지 마시고 충분히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. 굉장히 글 쓰는데 도움이 돼요. 뼈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. 자, 그 다음 네 번째로 들어가서 트랜지션 워드라 그러죠. 그게 뭐냐면 접속사 같은 거 있죠. 뭐 그래서, 그러나, 하지만, 반면,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그런 접속사. 한마디로 이거는 문장에서 관절 같은 역할을 해요. 문단에서. 이거를 안 쓰면 점수 감점이 상당합니다.
교수님들이 이거를 안 써서 감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거를 잘 활용을 하면 문장이 매끄러워 보이고 문장이 되게 깔끔해져요. 되게. 왜냐면 이 트랜지션 워드를 안 쓰면 이 문장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. 읽다가 이걸 어떻게 안 쓰고 글을 쓰지?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번 본인 점수가 안 나왔다. 그러면 본인이 썼던 에세이를 한번 잘 보세요. 과연 트랜지션 워드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. 자, 그 다음 5번째. 이거는 한국 학생들이 가장 집착하는 건데 사실 알고 보면 정말 안 중요한 거예요. 뭐냐면 문법에 너무 집착을 합니다. 학생들이. 그 문법이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특히 에세이에서 문법은 크게 감점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. 문장만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문장을 딱 봤을 때 이해가 된다? 근데 주제가 명확하다? 문법 조금 몇 개 틀렸다? 대부분 봐줘요. 그 정도는. 점수 물론 감점은 되겠지만 한번 점수표를 한번 보십시오. 문법이 과연 몇 점이나 차지를 하는지. 한 5점도 안 나올 겁니다.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나 일관성이에요. 주제를 향해서 제대로 글이 가고 있는지. 하지만 이제 펑츄에이션이라고 그러죠. 쉼표, 콤마, 그 다음에 세미콜론, 콜론, 그 다음에 대시랑 뭐 롱대시. 펑츄에이션 같은 경우는 쉼표 특히 이런 건 별개입니다. 이거는 제가 아까 2번째인가요? 얘기했던 포맷에 오히려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. 이거는 지키셔야 됩니다. 이건 문법이 아니라 포맷이기 때문에 꼭 잘 지키셔야 되고, 문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 문법에 집착을 하고 싶으시면 이런 거야말로 이제 프린팅을 해서 뭐 친한 캐나다 친구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교수님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. 교수님, 제가 이거 과제했는데 혹시 문법 정도만 봐줄 수 있나요? 웬만하면 봐줍니다. 그 시간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. 그 교수들한테 문법 틀린 거 보는 거 정도는. 자, 마지막인데 표절입니다. 표절. 그 표절 같은 경우는 정말 엄격해요. 한국에서는 표절한 거에 대해서 야, 너 왜 표절했냐, 왜 어디서 베껴왔구나 하고 점수 그냥 까고 마는데, 여기서는 웬만한 빵점입니다. 표절 나오면. 그 문장을 인용하거나 할 때는 APA 형식 있죠. 그 형식대로 인용하는 방법이 있어요. 그것도 학교에서 배울 거예요. 배우기 때문에 그걸 정말 열심히 듣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, 과제로 만약에 표절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과제를 내준다? 꼭 열심히 하세요. 왜냐면 이거는 이 과목만을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졸업할 때까지,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큰 뜻이 있어서 뭐 대학원을 가시거나 박사과정까지 하셔야 된다. 이 표절 관련된 게 있으면 인생 망합니다. 잘못하다가. 교수들은 이 표절을 조금 하잖아요. 문장 어디서 조금 베껴오잖아요. 금방 귀신처럼 알아요. 어떻게. 뭐 교수들끼리 뭐 표절 관련된 그런 뭐 검색하는 툴이 있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왠지 있는 것 같기도 하고, 소름 돋을 정도로 표절을 잘 걸러내시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주의하세요. 표절을 했다가는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에세이를 어떻게 해야지 잘 쓸 수 있는지 팁을 좀 공유를 해봤는데,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, 시키는 대로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, 두 번째, 포맷을 꼭 지켜라. 그 다음 세 번째, 주제 벗어난 헛소리 같은 거 하지 말고, 네 번째, 트랜지션 워드, 접속사 같은 거 잘 쓰시고,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문법에 집착을 하실 필요가 없다. 여섯 번째, 표절 절대 안 됩니다. 이렇게 지키시고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컬리지 잉글리시는 절대 영어 시험이 아니에요. 이거는 국어 시험입니다. 엄연히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대학교 입학할 정도의 영어 수준과 중학교, 고등학교 때 한 80점 정도 언어 영역 점수가 나왔다? 그러면 충분히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A가 나올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절대 쫄지 마시고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해 봤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